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직접 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하니 조금 떨려오는데요. 큰 용기를 내서 보내보는 사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남편과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생글생글 웃는 얼굴에 다정다감한 말투가 참 마음에 들었죠. 남편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렇게 저흰 뜨거운 연애를 했었죠. 결혼은 당연한 수순처럼 연애 2년 만에 식을 잡았어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욱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평소 생리통이 심한 저를 위해 날짜를 체크하며 약을 먼저 준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념이 아닌 날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에다 퇴근길엔 가끔 제 생각이 났다며 꽃을 사오기도 했고요. 이런 남편의 단점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회사 일이 너무 바쁜 것이었어요. 여보, 이번 출장은 얼마나 걸려? 이번엔 1박 2일. 미안해. 자주 혼자 있게 해서. 아니야, 일이 바쁜 걸 어쩌겠어. 운전 조심하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알겠지? 숙소 도착하면 영상통화할게. 영업직이란 직업 특성상 출장도 많고 접대 자리도 있어 불만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듯 출장 시엔 숙소에서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접대 자리에서도 자주자주 전화나 문자로 보고 아닌 보고를 해준 덕분에 늘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 평소에 워낙 잘하니 이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시댁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신 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시댁의 임신 압박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고 결국 전 결혼 2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임신 준비를 위해 집에서 쉬기로 했죠. 그런데 집에서 쉬기 시작하니 더욱 시댁에서 저를 못 살게 굴더라고요. 왜 다들 아시죠? 뻑하면 시댁으로 불러 온갖 스트레스 덩어리를 주는 그런 시집살이.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임신 압박으로 시작된 시집살이는 점점 갖은 트집을 잡으며 이유 없는 시집살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 이때껏 받아본 적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남편이 극구 반대하던 병원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그 이야기야? 난 그렇게까지 당신 고생시켜서 아기 가지고 싶지 않다니까. 그냥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응? 남편은 여전히 싫다고 했고 결국 진짜 이유를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죠. 그게 사실은 나 요즘 어머님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그래. 거의 날마다 시댁으로 불러서 임신 가지고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요즘엔 온갖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으셔. 지난번엔 내 표정이 우중충해서 오던 아기도 도망간다고 말하셨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가자. 뭐라도 해보자, 응?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우리 집은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병원은 좀 더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힘들게 고생시켜가면서까지 아기 가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 집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무엇보다 저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제가 확신하고 있었으니 이제 좀 괜찮아지겠거니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 혼자서 괴롭히는 것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어느 순간부턴 시누이까지 집으로 불러 두 사람이 합심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며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저의 서러움과 화가 터져버리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죠. 그날은 시모에게 전화가 와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고 싶으니 재료를 좀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가 보다 하고 장을 봐 시댁으로 갔고 시모의 닭달에 엉덩이 한번 땅에 붙이지 못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한창 음식을 하다 보니 시누이가 왔고, 역시나 시누이는 주방으론 얼굴도 비치지 않고 시모와 수다를 떨기 바쁘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운지 요리하는 내내 정말 욕이 절로 입에 머무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하고 나자 마치 하이에나처럼 시누이와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옳게,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간 좀 보실래요? 맛있어 보이네. 엄마, 이거 담을 통 좀 줘. 시누이는 시모에게 음식을 담을 통을 요구했고, 시모는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통을 주더라고요. 시모에게 통을 받은 시누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음식들을 남김없이 통에 싸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기껏 다 한 음식을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통에 다 담아버리는 시누이와 그런 시누이에게 더 필요한 건 없냐고 하는 시모. 전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왜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저의 물음에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게 오늘 우리 사위 생일이라서 내가 챙겨가라고 불렀다. 너도 알다시피 얘가 음식 솜씨가 없잖니. 시모의 말을 들은 저의 인내심은 더는 남아있지 않았고 어이가 없어 표정이 점점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제 표정을 본 시누이가 어이없게도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옳게, 표정이 왜 그래? 혹시 기분 나빠? 평소에 저였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이끌려고 했겠지만 저의 인내심은 바닥이었고 할 말은 하고 살자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참고 살았다간 이대로 호구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혹시가 아니라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누가 이런 상황에 기분이 좋겠어요? 예상치 못한 저의 대답에 시누이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입을 다물어 버렸고 그런 시누이를 대신해 시모가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 먹는 거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다. 이딴 음식이야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로 기분이 좋네 나쁘네 하는 거니? 어머님, 제가 지금 음식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겠어요. 이미 다 챙긴 음식을요. 가지고 가는 건 가지고 가는 거고 형님이 기분 나쁘냐고 물어서 저는 그저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한 것뿐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제 입장이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껏 장 다 봐서 음식 만들었더니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싹 챙겨가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전화로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했지 형님이 다 가지고 갈 거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제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말한 것뿐이니 음식은 다 가져가세요, 그냥. 꽤 당돌한 저의 태도에 두 사람은 벙찐 듯 저를 보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신우는 노발대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고 가. 옳게,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이깟 음식이 뭐라고 어른들한테 눈 부릅뜨고 기분 나쁜 티나 팍팍 내고. 그래서 정말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큰 소리치며 화를 내던 시누이는 제가 화장실을 잠시 간 사이 그 많던 음식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챙겨갔더군요.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네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니? 나 때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다. 알겠니? 이때는 정말 대꾸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대꾸를 해봤자 이야기만 길어지고 욕만 더 먹겠지 싶어 입을 다물고 있으니 결국 또 시모의 입에선 지겹도록 들어온 임신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마음보를 쓰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알겠어? 평소에 많이 베풀고 마음을 곱게 써야지 임신도 잘 되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희 노력은 하고 있니?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기 저희도 원하고 있고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이 더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있어야 안 하지. 너희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에휴, 다른 집 애들은 임신만 잘 된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는 없고. 너 검사는 해봤니?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너 혼자 병원 좀 가보렴.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따라가 줄 테니 예약부터 좀 잡아봐.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시모를 보던 전 결국 다시 화가 터져버렸고 입이 시원하게 터져버린 저는 시모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범 전화 못 받았어요? 아범이 전화한다고 했는데요. 전화? 무슨 전화? 아니, 여기서 우리 아들 이야기가 왜 나오니? 나올만 하니까요. 저도 어머님 말씀처럼 병원이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이 한사코 싫다고 거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저라고 손 놓고 있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임신 안 돼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라고요, 저. 우리 아들이? 왜 그랬지? 너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가지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범한테 말씀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도 아범한테 들으시고요.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다간 어머님 말씀대로 오려던 아기도 도망가게 생겼으니까요. 그야말로 제 입에선 울분이 터져나오고야 말았고 더는 저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한 시모는 헛기침을 해대며 말을 돌려버리더군요. 너는 왜 소리까지 지르고 그러니? 그냥 좋게 좋게 말하면 될 것을. 그나저나 비가 오려나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 줄 모르겠구나. 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감기 조심해.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더라.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저는 시모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런 분위기일 거라 전혀 상상치도 못한 남편은 오랜만에 일찍 마쳤다며 꽃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터라 꽃으로 마음이 풀릴 리 없었던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안 드렸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었잖아. 잘 설명한다며. 깜빡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오늘도 불려갔다 온 거야? 오늘은 미역국이랑 갈비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기껏 장봐서 음식 다 만들어놨더니 형님이 싹싹 긁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경우인가 싶었더니 아주버님 생일이라서 나한테 음식 만들라고 했더라고. 뭐? 누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자기 남편 생일 음식을 왜 당신한테 만들래? 거기서 끝인 줄 알아? 기분 나쁘냐고 하길래 기분 나쁘다고 했다고 혼나고 형님 가시고 나니까 임신 못한다고 또 혼나고. 나 진짜 힘들어, 여보. 요즘엔 내가 이렇게 혼만 나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려고 그래.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깜빡했어. 내가 이번엔 정말 잊지 않고 잘 해결할 테니까 마음 좀 풀어. 앞으로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할게. 그래, 당신이 싫다고 해서 병원도 못 가는 거니까 병원 이야기, 임신 이야기 나오지 않게 중간에서 잘 이야기 좀 해줘. 남편은 제 말에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저를 잘 달래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잘 이야기했는지 저는 임신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임신 압박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절 불러다 이런저런 일을 시키며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잘 보듬어주고 잘 대해주고 있어 그 정도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에다 미역국 사건 이후 저도 마냥 참으며 당하고만 있지는 않던 터라 몸은 고단해도 속은 시원할 때도 있긴 했어요. 물론 그런 저의 당돌한 행동이 때론 시모의 화를 돋우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모가 목덜미를 잡았으니
뭐 나름 만족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나름대로 시원한 상황을 보내던 어느 날, 다른 날과는 달리 시모에게서 새벽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자고 있었고 제 전화를 남편이 대신 받게 되었죠. 여보세요?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엄마?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고 방이 조용하니 시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 그게 네 처는 어쩌고 네가 이 전화를 받아? 시간이 몇 시인데 자고 있지. 나한테 말해. 일어나면 전해줄 테니까. 그게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니면 낮에 전화해, 낮에. 이게 뭐야? 새벽부터 사람 잠 다 깨우고.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집사람 나랑 약속 있으니까 집으로 부를 생각하지 말고. 약속? 무슨 일 있니? 중요한 일 있어. 그러니까 오늘 부르지 마. 그리고 이렇게 일찍부터 전화도 하지 마. 아니, 이제 집으로도 좀 그만 불러. 이 사람이 엄마 집안일이나 해주려고 나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매번 왜 그렇게 이 사람 불러다 일을 시켜? 할 일이 많으면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불러. 내가 돈 줄 테니까. 어머, 누가 들으면 내가 마구 부려먹는 줄만 알겠다. 그렇게 힘든 일 시킨 적도 없어. 집으로 부른 거는 자주 보고 해야 가족 간의 정도 빨리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거지. 가족 간의 정은 무슨? 정 붙이려다 있던 정도 떨어질 판국이니까 그만 불러. 이런 말 몰라? 시댁과는 멀리 지낼수록 좋다.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이 사람 괴롭히지 말고 거리를 좀 두고 지내라고. 그러면 이만 끊어요. 나 조금이라도 더 자고 출근하게.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 새벽부터 불려가서 갖은 몸고생에 입씨름에 하루가 고단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 덕분에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됐던 저는 간만에 늦잠까지 자고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남편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밖에서 점심을 먹은 지도 오래된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선 남편의 회사로 향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발걸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 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외근을 나갔다는 말이 없기도 했고 늘 외근을 나갈 때면 연락을 해줬던 터라 그냥 남편의 회사로 계속 향했죠. 이윽고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했고 전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고 아무래도 바쁜 것 같아 돌아서려는 순간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저는 남편에게 거는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디론가 가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뒤를 필사적으로 뒤쫓고 있었고 바쁘게 걷던 남편은 이윽고 어느 차에 빠르게 올라타더군요. 남편이 탄 차가 출발하는 그 짧은 찰나에 전 보고야 말았어요. 운전을 하던 사람은 여자였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와 남편은 그 찰나의 순간 포옹을 나눈 후 손을 맞잡는 모습을요. 워낙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도저히 뒤쫓을 생각조차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굳어있는 사이 두 사람이 탄 차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꿈에서도 남편의 외도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기도 했고 그간 남편에게서 그런 낌새도 느끼지 못했던 터라 그 충격이 더욱 컸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출장이 잦긴 했지만 늘 자기 전엔 숙소에서 이불을 덮고 영상통화를 했었고 때론 제가 귀찮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디를 가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곤 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시댁과의 마찰에서도 늘 제 편이었고, 혹시나 제가 힘든 일이 생길까 싶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 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곤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본 광경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지만 아무리 떠올려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때는 차라리 제 두 눈이 이상한 거라고 믿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하여튼 전 더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오늘 왜 전화 안 받았어? 그게 오늘 갑자기 거래처 사람 만나야 할 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 중요한 거래처였거든. 아, 그랬어? 난 또 전화 안 받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지. 당신도 참.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을 게 뭐 있어.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있었어? 전화 여러 통 한 것 같던데. 아니, 그냥 오랜만에 당신이랑 점심이나 먹을까 했지. 밖에서 점심 같이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렇네. 다음에 점심 먹자. 내가 좀 한가한 날 연락할게. 그래, 피곤할 텐데 먼저 자. 대충 얼버무리며 상황을 넘긴 저는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저는 휴대전화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전화는 잠긴 상태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풀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며칠 동안 남편이 휴대전화를 만질 때마다 티 안 나게 신경 써서 관찰했죠. 그렇게 3일 노력한 끝에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리게 된 판도라의 상자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상간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거래처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한두 달 짧게 만난 사이가 아닌 좋기 1년은 넘은 사이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틈틈이 업소도 다니고 있는 듯 했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한 문자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당연히 상간녀와의 대화였어요. 자기야, 우리 이러다 나 임신이라도 덜컥하면 어떻게 해?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나 자기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리 날짜 밀릴 때마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자기야,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나 결혼하기 직전에 정관 수술했어. 난 아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결혼하면 아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와이프 몰래 정관 수술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 다행이긴 한데 자기 와이프 불쌍하다. 자기 집에서 임신 가지고 장난 아니게 뭐라고 한다며. 자기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임신 안 된다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엔 임신 문제로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했지.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왜 애를 낳아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다고. 그런데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유가 되겠어?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그게 무슨 고생이야. 밖에선 돈 번다고 힘들고 집에 들어가선 애랑 마누라 본다고 힘들고 안팎으로 그게 무슨 고생이냐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되지도 않을 임신해보겠다고 그간 열심히 다녔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밖에서 온갖 더러운 짓과 함께 저 몰래 수술까지 했다뇨.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한 그간의 행실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며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고 이혼 시 확실한 증거를 위해 남편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남편의 출장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출장은 외도 여행임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내적 기쁨으로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동안 조용하던 시모에게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오늘 바쁘니? 들어보니 우리 아들 출장 갔다고 하던데 그게 바쁜 일 없지?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네가 해준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와서 좀 더 해주면 안 될까? 갈비찜이요? 그래, 갈비찜. 그거 하는 김에 잡채랑 전복구이, 그리고 전 3가지 정도도 간단하게 해주렴. 급하니까 지금 바로 장 봐서 오려무나.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더군요. 이번에도 신우이의 짓이구나 하고요. 누가 들어도 잔치 음식임을 알 수 있었고 또 내 손을 빌려 신우이의 시댁 어른 중 한 명의 생일상을 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전 100% 신우이가 필요한 것이라 확신했고 알겠다고 말하고선 장을 봐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는 저의 예상대로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보고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더군요. 이번에도 음식을 다 만들었다 싶으니 신우이는 주방으로 슬금슬금 들어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만 쏙 챙겨가 버리더군요. 저 역시 기대도 하지 않았던 터라 그냥 그렇게 신우이를 보내주었고 저 역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니 시모가 득달같이 다가와 닥달하더라고요. 너 뒷정리는 안 하니? 주방을 저꼴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면 뒷정리는 누가 해? 평소 저는 정리를 하며 음식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정리는커녕 더욱 어지르며 음식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주방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일부러 주방을 그 꼴을 만들었던 저였기에 저는 시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웬만하면 뒷정리까지 해놓고 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오늘 만든 음식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살이 오려나 몸이 으실으실한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뒷정리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저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시모는 콧방귀를 끼며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시모의 모든 손길과 말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룰루랄라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옳게,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한 거야? 간 안 봤어? 음식이 죄다 짜고 달고 쓰고, 아우 정말, 이게 뭐야? 그래요. 누구 좋으라고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차릴 필요가 있겠어요?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한번 당해바란 심정으로 소금 2봉지와 간장 1통을 거기서 다 쓰고 왔어요. 당연히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었는데 여우 같은 신우는 당당하게 자신이 요리했다고 시댁에 가져간 거였죠. 간도 하나 안 보고 말이죠. 자기가 직접 요리한 척 연기한 가증스러운 신우에게 한마디 건넸어요. 그렇게 잘하면 형님이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딴 식으로 할 거였으면 내가 했지. 왜 한다고 나서서 이런 망신을 당하게 해? 아니, 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저는요,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뿐이지 맛있게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요. 제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신우이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너 일부러 이딴 식으로 만들었구나. 일부러 그랬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무슨 혹은 줄 알았나 본데. 야, 앞으로 네 식구들 입으로 들어갈 음식은 네 손으로 직접 해먹여. 자신 없으니 네 엄마 시키던가. 어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먹고 난리야. 뭐? 너 진짜 미쳤어?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고도 무사할 줄 알아? 아이고, 무서워라.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다 떨리네. 야,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이딴 식으로 나올 거니까 더 험한 말 듣고 싶지 않으면 전화하지 마. 다시 한번 이딴 일로 나한테 연락하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내가 네 잘난 그 시댁에 연락해서
당신네 며느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저 머릿속엔 돈밖에 모르는 머리 빚년이라는 사실 다 알려버릴 테니까. 알겠어? 저의 으름장에 신우이는 갖은 욕설로 대응하고 나섰지만 더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된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엔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음식을 일부러 그따위로 한 것도 모자라서 네 시누이한테 막말까지 했다고? 네가 시댁을 어떻게 보길래 그딴 짓거리를 해? 얼마나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있으면 겁 없이 그딴 짓을 벌이냐고. 오는 말이 곱지 않았으니 나가는 말이 곱지 않았던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뭐? 승연이가 너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하더니 정말 미친 거니? 정신 차려. 나 네 친구 아니고 네 시엄이다.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너 진짜 크게 혼나야 정신 차릴 거니?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혼까지 나야 하나요? 애초에 두 사람이 저한테 한 행실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더러 파렴치한 행동이라곤 생각 못하는 건가요? 제가 그 집 노예도 아니고 틈만 나면 불러서 시켜먹는 것도 모자라 형님 시댁 잔치 음식까지 시키는 건 정말 도를 지나치는 행동 아닌가요? 제가 무슨 그 집 종인가요?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비하하고 난리니? 비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날 형님 불러다 음식 시켜도 괜찮겠네요. 어머님 말대로 가족끼리 돕는 거니까요. 마침 곧 있으면 저희 아빠 생신인데 그때 그럼 부탁 좀 드리면 되겠어요. 뭐? 그건 경우가 아니지. 어디 손윗사람을 불러다 친정 잔치상 차리는 걸 시켜?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니? 그러니까요. 이제 제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신 이런 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저 역시 시댁에 다신 발걸음도 안 할 거니 부르지도 마세요. 이혼할 마음을 먹고 나니 더는 부당한 대우를 참아줄 필요도 이유도 없었기에 전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토해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일방적인 끝맺음에 시모는 득달같이 전화를 해댔지만 전 사뿐히 그 전화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전 다음 계획이었던 상간녀의 남편을 만났어요. 흥신소에서 조사한 바론 상간녀는 유부녀의 자녀까지 있었고 그랬기에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고 상간녀의 남편 역시 충격이 큰 듯 보였지만 아무래도 자녀들이 있으니 애써 현실을 부인하며 고민을 하는 것 같더군요. 혹시 지금 출장 가지 않았나요? 그걸 어떻게... 혹시 그럼... 네, 저희 남편도 출장 갔거든요. 뭐 급하게 잡힌 2박 3일 출장이라고 하던데요. 이로써 저의 예상대로 두 사람은 출장이 아닌 외도 여행을 떠난 것이 확실해졌고 상간녀의 남편은 이때까지와는 다른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금 애가 독감이 걸려서 심하게 아프거든요. 열이 39를 오가고 있는데 저도 회사를 빠질 수 없는 처지라 부모님께 맡겨뒀고요. 애가 그렇게 아픈데 그 여자는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출장을 핑계로 그딴 짓이나 저지르고 있었네요. 애 때문에 망설여졌는데 이런 상황이면 애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어요. 상간녀 남편은 마음을 굳힌 듯했고 전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남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배 아파서 낳은 제 새끼가 열이 39도라는데 그런 새끼를 내팽개치고 외도 여행을 떠날 수 있나 싶어서요. 참 대단한 사랑이다 싶더군요. 그렇게 전 두 사람의 대단한 사랑을 확인하며 모든 준비를 끝냈고 두 사람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전 우선 모든 외도 증거들을 챙겨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고 저의 등장에 상간녀의 눈빛이 쉴 새 없이 흔들리더라고요. 전 망설이지 않고 당황한 상간녀에게 다가가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추악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내밀며 말했어요. 좋았니? 남의 남편이랑 시시덕거리면서 만나고 다니니까 좋았냐고.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요.
상간녀는 저의 팔을 잡아 끌었고 전 그런 상간녀의 손길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긴 뭘 나가. 여기 구경꾼도 많고 좋은데. 제발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되겠니? 왜? 남의 남편이랑 출장 핑계대고 제주도 여행이나 다닐 때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생각도 못했어? 2박 3일 외도 여행이라 행복했겠더라. 그런데 제주도까지 갔는데 2박 3일은 너무 짧지 않았니? 왜? 한 일주일은 있다가 오지 그랬어. 아픈 애까지 내팽개치고 여행 갔으면 그 정도는 있다 왔어야 하지 않나? 제 말에 상간녀는 깜짝 놀라며 저를 잡아 끌었고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상간녀는 도리어 흥분을 하며 저를 더욱 거칠게 잡아 끌었고 전 그런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손대지 마. 어디 더럽게 자꾸 잡아 끌어? 저에게 한 대 맞은 상간녀는 눈이 돌아버린 듯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네가 뭔데 날 때려? 네가 도대체 뭔데 날 때리냐고. 남편 간수 못한 네가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때려? 상간녀의 입에선 쓰레기 같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전 더는 대화라는 걸 할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뜻하던 바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 말을 해주고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니 변호사나 잘 선임해. 나 너한테 상간녀 소송 걸 거거든. 증거 충분하고 잘 알다시피 나 시간도 많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법원에서 보자. 상간녀의 표정은 끝까지 당당했고 전 그런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와 화를 삭히고 있으니 남편 역시 상간녀의 남편에게 호되게 당했는지 엉망이 된 꼴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오는 길에 상간녀에게 모든 사실을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 말을 좀 들어봐.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인 실수로 잠깐 만났던 것 뿐이야. 이번에 제주도 간 것도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 정리도 할 겸해서 마지막 여행 간 거였어. 정말이야. 내 말 좀 믿어줘. 정말 기가 다 차더라고요. 마지막 여행이라고 떠난 사람들이 사진마다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변명을 해도 좀 성의 있게 할 순 없는 것인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수 있나 싶더군요. 하긴 바람 피운 놈 입에서 나오는 변명이라 해봤자 뻔하겠지만요. 마지막 여행 좋아하시네. 입이 귀에 걸렸던데 그게 마지막 여행이야? 그리고 그게 마지막 여행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인데? 마지막이라고 하면 1년 넘게 바람 피운 게 없어져? 없던 일이라도 돼?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여행? 참 성의가 느껴져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 여보, 정말 마지막이었어.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진심으로 잘한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런 인간이 나 몰래 정관수술이나 했어? 내가 그렇게 임신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정말 미안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은 하고 싶었는데 아기는 자신이 없었어. 요즘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기 낳고 나면 많이 싸운다고들 하니까 그냥 우리 두 사람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 남편의 마지막 말에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려버렸어요. 우리 두 사람이라니 정말 너무 화나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 너 진짜 웃긴다. 딴 년하고 즐길 거 다 즐기려고 묶은 주제. 뭐? 우리 둘이 즐겨? 그럼 왜 몰래 묶었어? 그렇게 중요한 일은 나하고 상의라도 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엄마한테 온갖 모진말이란 말은 다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날 속일 거면 나하고 결혼은 왜 한 거야?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자식.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즐기고 살지 왜 내 인생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냐고. 전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남편이 안으려고 손을 뻗더라고요. 그 순간 전 그 손을 뿌리치고선 다시 한번 뺨을 있는 힘껏 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부르튼 뺨을 감싸며 바닥만 쳐다보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몇 분간의 정막이 흘렀죠. 전 그런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해버렸어요. 우리 이혼하자. 이런 꼴까지 다 봤는데 더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저의 이혼 통보에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안 돼.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혼은 절대로 안 돼. 당신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당신 위하면서 살게. 더 노력하면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응?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놓고 나 없이 못 산다는 말이 나와 지금? 넌 정말 양심이란 게 없구나. 하긴 양심이 있었으면 그딴 짓은 안 하고 다녔겠지. 네 집안 사람들이나 너나 참 양심 없는 건 매 한 가지구나. 내가 다 미안해. 당신 말이 다 맞아. 난 당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인정하고 용서를 빌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나 정말 당신 없이는 안 돼. 정말 남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있자니 온 몸에 벌레가 다 기어다니는 기분이 들며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순간 이혼에 대한 저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고 마지막까지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곤 미리 싸뒀던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많아 고단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끝이 났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사이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사표를 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 역시 이혼은 자명한 일이었고 상간녀와 남편 두 사람은 이중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었기에 그간 모았던 돈은 물론 빚까지 내야 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거기에다 그 대단하던 사랑도 소송 앞에서는 별 수 없었는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바쁘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먼저 술 한잔 하자고 나한테 연락했잖아. 내가 먼저 그랬다고? 말은 바로 해야지. 가끔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스킨십 하면서 꼬신 사람이 누군데? 하도 노골적이게 다가오길래 불쌍해서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나와서 술 취한 척 해놓고 지금 누가 누굴 탓해? 노골적? 참나, 노골적으로 쳐다본 사람이 누군데? 하여튼 이건 전부 네 탓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난 내 자식도 못 보고 살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게 자식 생각하는 여자가 애 내팽개치고 나랑 제주도까지 갔냐? 이제 와서 모성에 넘치는 척하기는. 뭐? 나쁜 놈이 너 말 다 했어? 다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는 싸움질을 하던 두 사람은 소송이 끝날 즈음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결국 저런 막장으로 끝맺음을 할 것을 왜 가정까지 버렸나 싶어 약간 씁쓸하긴 하더군요.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저를 포함해 어린 자식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찢어진 두 사람의 소문은 널리 잘 퍼졌고 그 덕에 같은 업계 취업은 불가능해 보였죠. 불륜 남녀라는 타이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테니까요. 그 후 이젠 끝이겠거니 했는데 시모한테서 휴대전화에 불이 나게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호구짓이나 하던 만만한 며느리라 생각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물론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무시를 하니 문자가 오더군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끝낼 작정이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람 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하니? 그런 실수쯤은 눈 감아주고 그냥 사는 거야. 알겠니? 네 친정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라. 다들 그렇게 참고 산다고 하시지. 그러지 말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살아. 내가 그저께 네 남편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안 받아줬다. 우리가 안 받아줬으니
아마 갈 데도 없을 거다. 그러니 네가 이럴 때 먼저 연락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해. 이럴 때 네가 손 한번 내밀어주면 네 남편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잘하겠어? 현명하게 잘 생각해. 멍청하게 굴지 말고. 문자를 보는데 참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요. 저의 이혼 사유를 듣자마자 전 남편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당장 찾아가시려는 거 겨우겨우 뜯어 말렸어요. 꼴 같지도 않은 전시모의 문자에 네 딸한테나 그렇게 말하라고 쏘아붙여주고 싶은 거 괜히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답장은커녕 차단으로 답을 대신했네요. 그 후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잘 지내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혼은 하고 난 후 처음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나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 독립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생리를 할 때나 몸이 아플 때면 말하지도 않았는데 약을 사다 주던 전 남편이 간혹 떠오르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혼을 후회했다 이런 마음이 든 건 전혀 아니었지만 이따금 찾아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저를 참 많이도 괴롭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츰차츰 전 괜찮아졌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하루하루 바쁘지만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위자료 받은 걸로 해결했어요. 덕분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 이혼을 하고 난 후 밖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이 참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엔 혼자 식당도 잘 다니고 혼자 조용한 카페에 가서 책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하여튼 요즘은 힘들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고 알차게 지내며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로써 저의 이혼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